안녕하세요. LK 키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하이브의 주식과 숫자로 보는 성장 과정, 치열했던 국내 엔터테인먼트들의 경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월드스타로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과 2020년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코제 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해서 레이블 체제를 구축합니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여자친구, 지코를 품은 빅히트는 빅히트 레이블즈라는 사단으로 군림하게 되죠. 당시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IP 확장과 음악 프로듀싱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CJ와 손을 잡고 빌리프랩을 설립, 엠넷 아일랜드를 론칭하고 발굴한 엔하이픈까지 엔터업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조 원의 인수, 역대급 빅딜을 체결하기도 했죠. 당시 국내 엔터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국내 기업 최초의 해외 레이블 인수건이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 15일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당시에 거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제였잖아요. 이미 월드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 소속사 상장 소식은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장 당일에 방시혁 의장이 직접 상장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기억도 나네요. 역시 주의 예상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상장은 성공을 거둡니다. 공모가 13만 5천 원은 상장 직후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여기서 따상이란 게 뭐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에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따상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린 거고.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빅히트는 상장 직후에 공모가의 2배인 27만 500원으로 시작을 해서 거래 시작과 동시에 35만 1000원으로 따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방시혁 의장은 공모가 기준 지분 가치가 1조 6,709억 원에서 단숨에 4조 3,444억 원까지 기록했죠. 자, 이제 빅히트의 성장 과정을 수치로 한번 느껴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이브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알고 보면 쓸모 있어야 하는 숫자로 보는 하이브의 성장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매출액 924억 원, 영업이익 325억 원, 당기순이익 246억 원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2.3%, 영업이익은 213.5%, 당기순이익은 172.7% 증가했고요. 자산 역시 612억 원에서 자본은 40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각각 221%, 160% 크게 점핑합니다. 당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2017 회계연도부터 공시를 시작했는데 2005년 설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죠. 자, 이 같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은 방탄소년단의 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2016년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승허의 앨범이 150만 장 가까이 판매됐고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55만 명의 공연을 지켜봤죠. 월드스타의 탄생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빅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사업 실적에는 매출액 2142억, 영업이익 641억 원, 당기순이익 502억 원을 기록해서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32%, 영업이익 97%, 당기순이익 105%가 증가한 수치로 앨범 판매량과 월드 투어 관객 동원력이 꾸준히 증가한 덕분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및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앨범이 405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총 515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00% 이상 판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 등으로 전체 8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매출액 5,872억 원을 기록합니다. 당기순이익은 724억 원을 기록했죠. 특히 영업이익 부문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987억 원으로 SM, JYP, YG 엔터가 공시한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많았던 해입니다. 이미 한국 엔터테인먼트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특히 앨범 판매량이 총 600만 장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앨범이 약 372만 장이 판매가 됐고 3월에 데뷔했던 신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앨범 판매량이 호조를 보여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지만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 TXT,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진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사랑합니다. TXT. 텍스트 메모장 계속 이어갈게요. 또 특이한 점은 플랫폼 부문 수익이 782억 원이었는데 전년에 기록한 140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위버스와 위버스 샵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1년 매출 설명 드릴 때 이 두 플랫폼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하이브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 최고 성적을 이어가죠. 연간 매출액 7,963억 원, 영업이익 1,424억 원, 당기순이익 862억 원을 기록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 36%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4%, 19%나 증가하죠. 앨범 부분에서 2020년 플레디스를 인수해서 세븐틴과 한 식구가 됐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죠. 기존 세븐틴이 보유한 팬덤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 이런 그룹명만 들어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은 총 몇 장이었을까요? 무려 1332만 장입니다. 앨범 매출액은 3206억 원이었죠. 전년 대비해서 196%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자, 이해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공식 상품, 라이선싱, 컨텐츠, 또 팬클럽 관련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각각 53%, 71%, 66%나 증가하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의 불확실성을 최소로 하고 사업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자, 이제 대망의 2021년입니다. 하이브는 이 해를 기점으로 한국 가요계에 새로운 획을 긋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사명을 바꾼 하이브가 가요 기획사 중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하이브를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네요. 최초.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 최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1조 2,577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죠.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46% 상승합니다. 앨범은 무려 1,523만 장이 팔렸다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하이브만 왜 꾸준히 상승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기에도 사업 비밀이 있어요. 아까 제가 하이브가 플랫폼 위버스와 위버스 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바로 하이브의 성장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가수와 팬들이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팬미팅이나 콘서트, 음방 사전 녹화 관람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이 모든 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이브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버스죠. 2019년 6월 모바일 앱이 출시됐고 이듬해 1월에는 웹이 정식으로 됐는데 우연하게도 코로나19의 발생이 딱 그 시점이었어요.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팬들은 함께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위버스와 위버스 샵이 그 공간을 딱 대체한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매출이 직접 참여형 매출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 들어갑니다. 직접 참여형 매출이란 앨범, 공연,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이고 간접 참여형 매출은 MD 및 콘텐츠, 라이선싱, 팬클럽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해요. 실제로 2018년에 28.1%에 불과했던 간접 참여형 매출은 2021년에는 58.3%를 기록하면서 큰 성장세를 보입니다.
즉 팬들로 하여금 2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직접 참여형 위주의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접 참여형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3분기 자료를 보면 직접 참여형 매출은 2,062억 원, 간접 참여형 매출액은 2,393억 원을 기록했어요. 네, 맞아요. 간접 참여형 매출이 늘었다고 했지 직접 참여형 매출이 줄었다고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요. 거의 다 풀렸잖아요, 이제. 조만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재개되면 직접 참여형 매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 스마트한 합리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루빨리 방탄소년단이 국방의 의무를 빨리 다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완전체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날 저는 너무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시작한 하이브가 국내 제1의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데피션이니까 여러분 생각이랑 다르다고 악플 남기면 좋아할 거야. 무플보다는 악플이 좋아요. 뭐라도 달아주세요. 첫 번째는 강력한 인재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발전시켰죠. 이미 방탄소년단, 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언어 구사 능력, 또 소셜미디어 관리, 스피치 같은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티스트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팬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 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 위버스 안에서 팬들은 아티스트들의 일상생활, 또 새로운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티켓 예매와 공식 굿즈 구매 등도 할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아미들의 가장 소중한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한국을 넘어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하이브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도 제휴를 맺고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켜서 지금의 하이브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이브가 최근에 단순히 K-팝 그룹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제작, 게임, 그리고 굿즈 판매와 같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단순히 그룹의 성공에 대한 회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수입원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걸그룹이 누굴까요?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뉴진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뷔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을 그룹이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하이보이, 어텐션, OMG 이런 것도 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늘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어요.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질리지가 않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아무튼 이 뉴진스를 키워낸 분이 바로 하이브 레이블 어도의 민희진 대표이사입니다. 프로듀서로서 멤버 선발부터 기획, 음악, 제작, 안무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에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뉴진스를 성공시킨 거죠. 특히 민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전략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확장을 담당해 그들이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마지막 성공 요인은 바로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하이브의 모든 직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감성적인가요? 하이브 사랑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제1의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하이브 편이 재밌고 유익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너무 성의 없고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면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들어는 보셔야죠, 여러분. 자, 긴 이야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래서 하이브 주식 40만원 언제 가요?